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제가 2000년도쯤에 그 일본 유학생 시절에 스쿠터가 있었어요. 스쿠터가 있어서 주말이나 이제 한가할 때는 그 완구점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를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뭐 이렇게 지도 하나 펼쳐놓고 그냥 국도길 쭉 따라서 완구점이 나오네 뭐 이러면 들어가 보고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꼭대기 부분에 이렇게 좀 커다랗고 제 그때 기준에는 좀 못생긴 좀 어색한 그런 이런 로봇들이 몇 개씩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전보머신더라는 걸 알지도 못했고 뭐 관심도 없었기 때문에 뭐 저렇게 좀 대충 만든 장난감이 그냥 있네 이 정도만 그냥 알았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게 전보머신더였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전보머신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랜다이저, 그리고 여기 완구 인생이라는 책, 여기에 전보머신더가 그 소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리뷰를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름답게 전보머신더답게 박스 크기도 상당히 큽니다. 박스 크기만 62cm 되고요. 그 박스의 거의 끝까지 다 사용되는 크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MG 건담이 저 정도 크기고 그때 당시에 비하면 정말 큰 로봇 장난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큰 장난감이 많이 나오진 않죠. 최근에 그랜다이저가 이제 뭐 다시 다른 나라에서 전보머신더처럼 해서 복각이 되긴 했는데 원조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크기의 이제 UFO 로봇 그랜다이저죠. 원반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존재를 하지만 이 응모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박스 전면에 보시면 이렇게 그랜다이저 특징인 원반에서 쭉 이렇게 합체하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가 너무 커서 화면에 한 번에 안 잡히기 때문에 일단 전면만 보여드리고요. 측면은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973년부터 마징가 Z를 시작해서 전보머신더가 이제 쭉 여러 가지 로봇가 발매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부모님들한테는 약간 골치 아픈, 박스도 크고 물건도 크기 때문에 몇 개만 사버리면 아이들 공간이 줄어들어 버리는, 그러나 완구로 치면 정말 아름다운 조형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완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박스 옆면을 보시면 여기 어린아이가 이렇게 손 딱 치켜들고 이렇게 그랜다이저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요게 스페이저입니다. 본품은 조금 틀립니다. 여기는 뭐 찐 같은 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손잡이가 검정색 2개 나와 있고 어린아이가 마치 그 위에서 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스페이저 같은 경우는 뭐 완품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뭐 그냥 훌쩍 넘어가는 굉장히 고가의 그런 완구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전보머신더 특유의 이 박스 그림, 녹색에다가 핑크, 오렌지 이렇게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요 폰트를 많이 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옆면에는 그랜다이저, 박스가 넓으니까 그냥 뭐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이렇게 그림을 넣었어요. 멋지게 그랜다이저의 옆모습 투시도를 넣습니다. 여기 이제 듀크 프리드가 있겠죠. 이쪽하고 이렇게 내려와서 한 바퀴 돌고 슉 들어가는, 뭔가 그랜다이저의 그 몸체나 다리는 안 그려져 있지만 되게 정밀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느낌은 드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한번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박스 옆면에는 그랜다이저 로봇의 이제 내부도가 그려져 있고요. 이 내부도는 그때 당시에 여러 만화 잡지라든지 소년 잡지에 이렇게 종종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아이들은 되게 좀 자주 볼 수 있었던 그런 내부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컬러가 조금 빛이 바래긴 했지만 색깔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흥미롭게 봤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전보머신더 자체가 보면 볼수록 되게 그 고증대로 잘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박스 상태도 세월이 뭐 70년대 제품이다 보니까 많이 낡은 제품이 대부분입니다. 그랜다이저 전보머신더 본체를 보겠습니다. 이게 예전에 태권브이라고 해서 이 전보머신더 그랜다이저를 태권브이로 발매한 적이 있었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뭐 미국에만 몇 채 존재하고 국내에서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뭐 미국으로 건너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전보 머신더 일단 특징은 재질입니다. 재질이 그때 당시에도 제가 왜 태권부 얘기를 했냐면 망가지지 않는 장난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망가지지 않는 그런 재질, 쉽게 망가지지 않는 약간 그 샴푸통보다는 살짝 단단한, 어릴 때 이런 제품 많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쉽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잘 부러지지도 않고요. 일부러 막 던져서 막 하지 않는 이상 잘 망가지지 않는 그런 제품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정크이긴 하지만 뭐 팔다리가 없다거나 부품이 좀 없건 하지만 이렇게 몸체 자체는 많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전보 머신더는 해외 컬렉터들이 많이 생겨서 그마저도 많이 그 오프 매장에서 보기가 쉽지가 않죠. 일단 머리 같은 부분은 요만한 크기의 머리를 갖고 있는 그 완제품은 사실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전보 머신더는 얼굴이 굉장히 멋있어요. 뭐 다이모스도 그렇고, 다이모스도 굉장히 잘생겼고, 뭐 볼테스, 콤바트라, 그 외의 전보 머신더들도 얼굴 조형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랜다이저 아이는 뭐 약간 이렇게 올려다 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극 중에 이런 어떤 특징적인 부분,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묘사를 했고요. 나이가 들면 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보다는 관상 이렇게 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보 머신더는 서 있으면 그 느낌이 되게 좀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일반 장난감하고는. 물론 세월이라는 그것도 있고 뭐 금액대는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근데 확실히 예쁘게 만들어진 그런 완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랑을 더 받지 않나 싶어요. 이게 뭐 가격이 아무리 비싸다 그래도 어떤 좀 감흥이나 이런 게 없으면 별로 갖고 싶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근데 뭐 조형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맞아 떨어져야 어떤 소유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상체 부분만 해도 이런 것도 이제 따로 부품이고요. 더블아켄도 이렇게 분리가 돼서 결합이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머리를 젖혀주면 이렇게 결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주먹 부분에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당연하게도 이렇게 더블아켄을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세심한 어떤 그런 배려. 이게 잘 안 껴졌네요. 반대쪽을 끝까지 빼서 이렇게 껴주면 더블아켄을 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 각 시리즈마다 로봇의 그 특징이라든지 하나하나의 기능을 넣어서,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완구 인생이라는 책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게타 로봇이라든지 뭐 달타니어스, 고디안, 내부가 열려서 조그만 로봇이 들어간다든지 각 로봇의 특징을 잘 재현을 해준 게 전보 머신더의 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으네요. 자, 무릎까지 내려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지금 조금 딱 이렇게 캐치를 하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색감이 좀 특이하죠. 여기 이 하늘색하고 이 허벅지의 하늘색. 그랜다이저는 뭐 흰색이나 은색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여기 관절 부분이. 근데 이 전보 머신더에 쓰인 이 색깔, 왜 이렇게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느꼈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을 위해서 초합금도 가끔씩 전보 머신더 컬러라고 해서 여기 허벅지랑 요 어깨 부분을 하늘색으로 내주기도 하죠. 이제 그런 좀 전통 같은 거, 이런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 근데 전보 머신더 컬러라고 했는데 뭐 전보 머신더가 뭐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보고 나면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그런 거를 좀 오마주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징가랑 그레이트 마징가랑 가장 큰 특징인 또 여기 다른 특징인 이 부분, 여기도 묘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도색이 그나마 잘 좀 버텨준 부분인 것 같고요. 빨간색에다가 이 검정을 도색한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허리에는 여기 그랜다이저라고 스티커 금장으로 딱 되어 있고, 자, 스크류 펀치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이런 디테일,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랜다이저에 미사일이 나갈 것 같은 이 부분 하고요. 자, 다리로 와서 여기도 되게 특징이 잘 되어 있죠? 그랜다이저에 그하고 요 넓적한 발하고 이런 부분. 크기만 키운 게 아니고 디테일이 이런 거를 그래도 굉장히 꼼꼼하게 재현을 해준 게 전보 머신더가 조금 더 사랑받는 그런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발판에는 재밌게도 이렇게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서 그냥 이게 굴려 가지고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요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가끔씩 좀 이렇게 하면 굉장히 큰 장난감을 가지고 논다 이런 기분도 또 들고요. 자, 그리고 그랜다이저의 가장 큰 특징, 전보 머신더 중에, 자, 고개가 젖혀져야죠. 스페이저랑 합체하기 위해서는 고개가 젖혀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개가 딱 젖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 얼굴 보세요. 약간 화난 듯한 이런 느낌. 스페이저를 많은 아이들이 가져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일본 뭐 분위기를 제가 겪어보진 못해서, 근데 아마도 아버지들이 많이 선물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수령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커요. 스페이저가 굉장히 커서 저도 언젠가는 한번 좀 이렇게 합체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또 전보 머신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미사일이죠. 어깨 부분하고 여기 정강이 부분에 미사일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랜다이저 자체는 이 미사일이 발사되는 기능이 없어요. 그렇지만 모든 시리즈가 좀 동일하게 이런 미사일을 갖추고 있고, 가이킹, 대공마룡 가이킹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쪽 눈에서 이 미사일이 발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봇마다 미사일이 또 발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보 머신더는 그냥 요 그랜다이저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을 이렇게 수납하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죠. 미사일이 있고 없고의 가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여기 이 다리 부분에 미사일 붙는 거는 이게 오래되면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시 판매해서 붙이기도 하고, 수집가들이 많이 고장난 전보 머신더를 또 재현하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기도 하죠. 70년대 당시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든 것 같아요. 보면 여기 뽀삐라고 되어 있고 다이나믹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이 접착이 안 되잖아요. 접착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정은 이런 나사 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리 부분에는 그 무게 때문에 뭔가 모래주머니 같은 그런 무게추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보 머신더에 관심이 뭐 별로 없었어요. 정말 별로 없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좀 드문드문 생각이 나고, 나도 하나쯤은 그래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또 몇 가지가 생기게 되고 또 이런 형식이었는데, 저도 유닛5에서 또 마징가랑 그레이트 마징가를 발매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큰 완구의 느낌도 굉장히 괜찮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굉장히 이뻐요. 사실 이쁘다는 표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전보 머신더는. 자, 완구인생이라는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완구란 말이 참 좋아요. 저는 어릴 때는 문방구에 문구 완구 항상 이렇게 써 있었는데, 갈수록 이 완구라는 말도 점점 안 쓰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완구라고 하니까 저도 왠지 오랜만에 이런 단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완구인생, 이 책은 2000년 11월 9일에 발매를 했던 책이고요. 두 번째 책입니다. 이렇게 완구 테마별로 몇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전보 머신더 외에도 뭐 다이아클론 그리고 재미있는 그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호는 전보 머신더 무적 특집이라고 되어 있어서 전보 머신더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다 K7 완구인생 오리지널 버전, 이걸 또
구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요. 보시면 자, 가라다 K7. 이거 그때 사신 분들은 다들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돈 버셨죠. 만원, 9,800엔이니까 한 10만원 돈인데 지금은 뭐 중고도 거의 3, 4만원 이상 하죠. 그것도 잘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아마 나오면 거의 뭐 4만엔, 5만원대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가라다 K7 9,800엔. 2000년도에도 이렇게 돈을 이 용지에다 넣어서 보내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걸 살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니5에서 발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 생산처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마 최후의 가라다 K7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만다라케에서도 자체적으로 전보 머신더를 뭐 발매하기도 했죠. 자, 전보 머신 마징가랑 비교하면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그 두껍게, 팔이나 다리가 두껍게 앙증맞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전보 머신더 무적 특집, 다양한 전보 머신더들이 발매가 됐었습니다. 여기 게타 1부터 그레이트 마징가, 그리고 레드 바론, 콤바트라 V, 뭐 V3, 이렇게 레오팔돈부터 해서 감마즈까지 정말 많은 제품들이 발매가 됐었고, 하나하나 명작이라고 붙여도 될 만큼 멋있게 만들어졌죠. 전보 머신더 1호 출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징가 Z. 여기 이 마징가 Z 얼굴을 보면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가이고 얼굴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눈, 코가 좀 몰려서 그런지 나가이고 선생이 좀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스크랜다는 이제 별매로 발매가 됐었고요. 호버파일럿은 그 탈착식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하나의 부품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스티커로 멋스럽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제트 파일더고요. 이쪽은 호버파일더 모양이죠. 한참 인기가 있는 V3부터 해서 울트라맨 타로 X 발매가 됐습니다. 여기는 미사일 발사 장치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하네요. 이쪽 부분. 그리고 가면라이더나 울트라맨 쪽에는 미사일 포트가 없습니다. 따로 이제 그 외형적으로 너무 안 맞다고 생각을 했는지 미사일을 따로 달아놓지는 않았네요. 이 X의 머플러, 이게 잘 보존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머플러가 딱 달려 있었죠. 그리고 X가 쓰는 여기 채찍 같은 무기, 요것도 딱 있고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뭐 어떻게 보면 초합금으로도 발매가 됐죠. 최근에 이렇게 마징가 Z에는 부속으로 쓸 수 있는 무기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매가 됐었습니다. XX 계획이라고 해서 별의 별 기상천외한 무기가 발매가 됐었고요. 그 중에서도 요거 드릴 미사일, 이거는 그럴듯했죠. 마징가 Z에 요거는 그래서 이 XX 무기 계획 중에서도 굉장히 귀하고 또 비쌉니다. 이건 상당히 멋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극중의 마징가가 하는 것처럼 멋지게 되어 있고, 스크란다도 참 이쁘게 나왔죠. 크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 자, 공포의 악마 군단. 공포의 악마 군단이지만 그 귀엽게 생긴, 악마 같지 않은, 이렇게 저희 와이프가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공포가 아니고 귀여운데? 이런 느낌. 이런 비율이 어린아이들이 봤을 때 되게 친근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비율인가 봐요. 가격은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가격이 공포스럽죠, 정말. 자, 가라다 K7. 이것도 공포의 가격을 자랑하는 가이타. 얼굴이 좀 약간 으스스하게 생겼죠. 이빨 부분을 동그랗게 한 게 조금 우습긴 하지만. 자, 마징가 Z 첫 등장에 정말 굉장히 강력한 인상을 줬던, 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자, 이제 차례대로 쭉 또 이제 발매가 됩니다. 상당히 인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쭉 계속 발매를 했었겠죠. 게타 로봇도 애니메이션과 함께 이제 등장을 하고요. 자, 전보 머신더
용자라이딘 그랜다이저, 가이킹부터 해서 단가도 에이스, 볼테스, 가격을 정말 무시무시한 가격을 자랑하는 단가도나 뭐 볼테스, 그만큼 인기가 있고 그만큼 멋지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게타로버. 게타로버는 재밌는 게 애니메이션의 그 느낌, 그거를 많이 좀 재현을 해주려고 게타3가 이 중에서 가장 비싸죠. 가장 인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무튼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완품으로도 만나기가 좀 어렵고, 자, 이렇게 각 기체들을 응용을 해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상단 하단이 분리가 되면서 하체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놓을 수가 있죠. 이게 또 게타만의 재밌는 놀이 방법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게타1의 얼굴이 참 예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레이트 마징가, 마징가 Z의 후속타로 나왔죠. 초판 버전은 이 그레이트 마징가의 이 뿔, 노란색 뿔 말고요, 여기 머리 쪽에 이게 굉장히 길게 돼 있거든요. 이 박스를 보시면 상당히 길쭉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제가 초판을 가지고 있는데 다음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박스를 막 뚫고 나와요. 이렇게 좀만 박스를 흔들면. 그래서 나중에는 이 뿔이 좀 줄어들게 그렇게 변형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허벅지에 앙증맞게 요 블레이드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죠. 브레인 콘돌은 당연히도 분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용자라이딘. 용자라이딘은 전보 머신더 중에 그나마 조금 약간 인기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옆으로 그냥 눕혀놓으면 갓버드의 느낌이 살짝 나고, 가슴에 여기 노란색 미사일이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이 라이딘도 미사일 포트가 없죠. 자, 마하바론 이쁘죠. 마하바론은 또 특이하게도 여기 머리 이쪽에 미사일 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좀 벗겨놓으면 약간 좀 휑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미사일이 꼭 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여기 극중처럼 미니 자동차가 발에 딱 수납이 되는 이런 거. 자, 게타 포세이돈. 캐터필러를 접어서 이렇게 극중처럼 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등 뒤에 미사일 2개 있잖아요. 이게 살짝 보이시는, 이게 삑삑삑 누르면 공기가 압축되거든요. 그래서 뿅 하면 발사가 되는 귀여운 그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게타 라이거. 하체가 굉장히 튼실하게 나와서 전혀 세우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튼튼한 그런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트 마징가가 발매되고도 여러 가지 무기들이 이렇게 발매가 됩니다. 이건 꼭 고지라 손 같은 그런 느낌이죠. 커다란 미사일 이런 것도 발매가 되고요. 자, 스크램블 대슈. 스크램블 대슈는 마징가 Z와는 Z 스크란다랑은 좀 틀리게 더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옆구리 허리에다가 살짝 이렇게 걸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걸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 스티커가 상하겠죠. 그래서 많이 합체를 할수록 스티커가 이렇게 좀 상하게 되는 그런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랜다이저 여기 딱 나왔네요. 그랜다이저 나와 있고, 자, 거대 원반 스페이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손잡이가 있죠. 아이들이 손에 잡고 이렇게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요 손잡이를 앞으로 돌리면 역시나 미사일 발사구처럼 여기 작은 미사일이 발사가 됩니다. 미사일에 좀 진심이었던 그런 느낌이죠. 자, 그리고 콤바트라 V. 배틀 탱크로 이렇게 변형 가능하고요. 가이킹. 역시나 여기 눈 쪽에 미사일이 발사가 되고 머리가 분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슴이 이렇게 들어 올려져서 미사일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생깁니다. 아마 머리랑 팔을 뺀 건 그 대공마룡의 느낌을 좀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대공마룡 형태까지 이렇게 발매가 됐죠. 로보콘 또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로봇의 형태도 점점 복잡해지고 색깔도 다양해지면서 전보 머신더도 조금 더 이제 발전이 이렇게 되죠. 자, 볼트 SV. 볼트 SV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전보 머신더 실제로 보면 약간 좀 디자인하고 틀린데 그치만 왠지 좀 멋있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자, 대처린 17.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허리가 숙여져서 다리가 이렇게 바퀴로 변형이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냥 이렇게 허리가 자꾸 꼬꾸라지는 그런 좀 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단가드에이스. 단가드에이스 전보 머신더 중에 정말 그 대작이라고 할 만큼 얼굴이 멋있게 생겼습니다. 멋있게 생기고 그 극중처럼 얼굴에 두 줄 이렇게 딱 가 있는 거 있죠. 요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에 있는 그 팜프렛 설명서 그게 상당히 멋지게 되어 있어요. 자, 고지라. 그리고 특이하게도 독수리로 이제 나왔던 파이마 2기에 나왔던 그 조종해주는 로봇이죠. 파이마 전보로 그 전보 머신더가 있고요. 다이모스. 얼굴이 굉장히 예쁜 그런 전보 머신더입니다. 다이모스. 레오팔돈. 레오팔돈 요 실물을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 감기가 진짜 쉽게 낫질 않네요. 이게 몸 관리를 한다고 해도 감기가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낫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나이 탓으로 자꾸 돌리기에는 좀 애매하기도 한데,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취미 활동도 뭐 다 좋지만 건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거대 로봇 공장이라고 해서 전보 머신더가 좀 작전을 달리 합니다. 이 박스가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고 공간도 또 아이들이 이거 항상 박스를 버려도 이 본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디 넣어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전보 머신더를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해서 만들 수 있게 만듭니다. 박스는 절반 크기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보 머신더는 여기 보시면 조이드처럼 여기 은색 부품 보이시나요? 여기 어깨 부분 이런 거, 허벅지, 이거를 쉽게 플라스틱 볼 조인트처럼 플라스틱 볼트처럼 해서 분리할 수 있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분리된 상태로 박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놀다가 나중에 다시 풀러서 이렇게 박스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전보 머신더가 사이즈가 조금 그 제약을 덜 받게 되죠. 거대 로봇 공장에 나오는 요 그 달타니어스, 그리고 고디안, 요거 감마즈, 그리고 다이덴지, 상당히 고가의 몸을 자랑하는 그런 전보 머신더들입니다. 자, 뭐 썬발칸 철인 28호 상당히 멋지고요. 자, 고라이온, 뭐 감마즈도 가슴을 열면 아주 작은 인형 여기 들어있는데요. 재밌는 게 여기 그 가이아는 스티커 처리로 아주 멋지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주인공 사람이 딱 요거 없어지면 매우 가슴 아프죠.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요. 자, 고글 로봇은 발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여기 설정상에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갸반의 그 돌. 자, 그리고 이제 전보 머신더는 아니지만 전보 머신더 크기로 발매됐던 이런 완구들, 그리고 해외판 제품들 이렇게 소개가 또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완구 인생 이 책 보시면 전보 머신더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다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만화 축제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또 고전 만화에 대한 선전이 있고요. 선전이 아니고 여기 이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75년 이게 멀지 않은 그런 시대 같은데 상당히 멀기도 하고요. 국내에는 좀 인지도가 굉장히 약하죠. 미라맨, 소프비 카다로그, 그리고 괴수 카다로그. 여기도 좀 빨리 넘어갈게요.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괴수 되게 좋아하지만 뭐 대중적이진 않죠, 우리나라에서. 울트라맨, 소프비. 자, 다이아클론으로 가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리부트돼서 굉장히 핫한 여기
로봇 베이스. 이거 굉장히 명작이지만 요번에 나온 로봇 베이스도 정말 거대하게 잘 만들어져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진 않았습니다. 일단 두려워요. 좀 사기가 약간 만지면 너무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다 모으기에는 또 부담스럽고 한 게 이 다이아클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으로만 조금 만족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이아 배틀즈, 그리고 역시 인기가 많았던 다이아 어테카, 이렇게 이제 고전 제품을 이렇게 민트급으로 잡지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이 기품 중에 하나죠. 요것도 국내 발매됐던 가츠브로카. 슈퍼 타이탄보다 일찍 발매가 돼서 굉장히 분리가 많이 되는 그런 로봇 중에 하나였죠. 옆에 보시면 도리르 다샤, 이것도 그때 국내 자동차, 드릴, 그리고 비행기 세 가지 형태가 조립식 그리고 완제품으로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었죠. 그때는 사실 이 문방구에서 이런 것들을 만날 수 있던 시절이었다는 게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었죠. 돈이 없었고 그때 제가 좀 어른이었고 뭐 좀 이 장난감에 관심이 많고 좀 모을 수 있는 시절이었다. 그러면 국산 거 정말 잘 모아서 박물관 좀 차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뭐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이거 트레인봇, 이것도 리부트 돼서 발매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나간 잡지를 보면 예전 제품들 중에 컨디션 제일 좋은 상태로 많이 실려 있기 때문에 뭐 부속품이라든지 그리고 그 탄생 배경이라든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 홍대 정문 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헌책방 있었는데, 외국 서적 헌책방, 그런 데서 이제 이런 잡지 많이 또 구해보기도 하고 가끔 뭐 일본에 북오프 가면 이렇게 옛날 잡지 구해보는데, 확실히 옛날 잡지에는 이 좋은 정보의 그림들이 많이 실려져 있습니다. 또 이것도 나와 있네요. 이거 한정으로 또 구할 수 있는 Z 파일더. 그래서 저도 이제 일본 여행 가면 사실 요즘에는 물건을 많이 못 사요. 정말 그 무겁기도 하거니와 뭐 너무너무 비싸기도 해서 이렇게 좀 마음에 드는 책이 있으면 몇 권 이렇게 사서 오는 게 또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책을 보면 언제든지 또 그걸 또 만날 수 있는 기분도 또 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